안녕하세요. 25년을 벌써 장식할 마지막 달. 12월이네요. 겨울인 만큼 온도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나이 32에 3스타 중장이라니 이건 국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소리 아닌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군대는 계급 이전의 질서를 먹고 사는 곳이야. 이 바닥에선 경력이 곧 연륜이고 무게지. 여자가, 그것도 32 애송이가 군단장 자리에 앉아 감히 50대 소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국방부 청사 깊숙한 곳, 기밀 유지를 위한 방음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회의실 안에서 50살의 오세준 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단정한 전투복 차림새에도 불구하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는 감출 수 없었다. 그의 맞은편 탁자 끝에 앉은 윤지의 중장은 완벽하게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격앙된 목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32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오 소장은 지금 윤 중장으로부터 보직 이동 통보를 받은 직후였다. 그것도 사령부 핵심 보직에서 일선 부대로의 좌천성 인사였다. 이유는 명확했다. 군단장인 윤 중장이 지시한 합동훈련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회의석상에서 그녀의 권위를 수차례 무시한 행위에 대한 징벌이었다. 소장님. 윤 중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오 소장의 고함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이 자리는 소장님의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사석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장으로서 군의 명령 체계와 기강 확립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소장님은 지난 3번의 주요 회의에서 제 작전 지침에 대해 어린 여장교의 객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표현은 개인 윤지혜에 대한 모욕 이전에 국가가 부여한 제 계급과 지휘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오 소장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조롱과 분노가 뒤섞인 몹시 불쾌한 소리였다. 정면 도전? 내가 널 키운 장군들 밑에서 함께 피땀 흘려 복무한 세월이 얼만데. 넌 이제 막 별을 단 햇병아리야. 내가 말하는 계급과 지휘권이 내 경력과 연륜을 건너뛰고 오직 나이와 성별만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잊지 마. 내가 30대 초반에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는 50평생을 나라에 바친 수많은 소장, 준장들이 아직도 묵묵히 버티고 있단 말이다. 윤 중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 탁자 위로 손을 짚자 그녀의 시선이 오 소장의 눈높이에 정확히 맞춰졌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포천의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속에 담긴 분노의 불씨는 오 소장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오세준 소장님. 그녀가 낮게 은조렸다. 마치 억눌린 지진이 땅속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였다. 제가 나이 32의 중장이라는 계급을 달기까지 소장님이 존중에 마지 않는 그 경력과 연륜을 가진 수많은 남성 장군들과 경쟁했고 그들보다 더 많은 야전 훈련과 작전 분석을 통해 검증받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저의 성별과 나이를 문제 삼았지 단 한 번도 저의 실력이나 작전 능력에 대해서는 논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은 저의 계급을 여자의 객기로 폄하하기 위해 저의 모든 공과를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인사명령서를 집어들었다. 그 종이 한 장이 오 소장의 지난 30년 군 생활에 대한 일종의 사망 선고처럼 느껴졌다. 군단장이 명합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 소장은 지금 즉시 제21 예비사단으로 이동하여 보직을 인수하십시오. 이 명령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이 사령부에서 소장 직위를 가진 부하로서 단 한 번도 저에게 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중조차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소장님의 행동은 단순한 불만이 아닌 군 기강 문란이자 하극상입니다. 군은 계급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계급은 나이나 성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군 통수권자가 부여한 권위입니다. 그 권위에 도전한 대가가 무엇인지 소장님께서는 이번 보직 이동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셔야 할 겁니다. 오 소장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평소 거만하고 오만했던 그의 눈빛에는 이제 공포와 충격만이 가득했다. 그의 인내심을 폭발시킨 것은 오 소장이었지만 결국 그 폭발의 불똥은 자기 자신에게 튀어되돌아왔다. 윤 중장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저는 개인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중장 계급장을 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군단장으로서 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가십시오. 지금 당장. 오 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게 닫혔던 회의실 문을 열고 휘청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 서 있던 그의 부관과 병사들은 굳은 얼굴의 오 소장과 차갑게 빛나는 눈빛의 윤 중장을 번갈아 보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32의 여군단장과 50살의 남성 소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의 전쟁은 이처럼 윤 중장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오 소장의 끓어오르는 치욕과 복수심은 이제부터 군단 사령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암투의 서막이 될 터였다. 윤 중장이 명령서를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도 미세한 피로감이 스쳤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기도 포천시 외곽 울창한 숲과 구릉지에 둘러싸인 제3군단 사령부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윤지의 군단장이 오세준 소장을 좌천시키고 그의 보직을 다른 장성에게 맡긴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다. 군단 본부의 모든 간부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다. 최연소 여성 중장과 보수적인 베테랑 소장 간의 충돌은 이미 군 내부망과 외부 언론의 작은 가십거리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오세준 소장은 제21 예비사단으로 이동 명령을 받고도 부대 인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군단장에게 복수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포천의 한적한 군인 아파트 관사 오 소장은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부관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이건 모욕이야. 내가 이 군단에 바친 세월이 얼만데 고작 32짜리 애송이한테 이런 식으로 당해야 한단 말인가. 내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어. 내가 이대로 물러설 것 같으냐? 저 여자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았는지 그 배경을 뒤져야 해. 분명 어딘가에 약점이 있을 거야. 부관인 최중령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소장님 위험합니다. 윤 군단장님은 이미 용산 국방부에서 작전 능력을 인정받은 분입니다. 섣불리 사적인 감정으로 접근하시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명령에 따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명령? 너까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명령 체계를 무시당하는 굴욕을 겪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겠나? 군대는 남자의 세계야. 이 철통 같은 계급 사회에서 여자가, 그것도 경험도 없는 어린 여자가 군단장 자리에 앉아 군단을 좌지우지하는 꼴을 볼 수 없다. 내가 기강을 잡아야 해. 이 군단을 위해. 오 소장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한편 군단장실에서 윤지의 중장은 밤늦도록 작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포천 일대의 지형도와 함께 오 소장과 관련된 군단 내의 비공식 보고서들이 펼쳐져 있었다. 보고서에는 오 소장이 과거 부하들을 상대로 행한 권위주의적 태도와 여성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차별적 발언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부군단장인 정태우 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오 소장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가 사령부의 주요 장성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마도 군단장님의 지휘 방식에 대한 불만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인 듯합니다. 윤 중장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제가 예상했던 일입니다. 오 소장은 나이와 성별이라는 잣대로 저를 판단했지만 저는 군인의 본분과 기강이라는 잣대로 그를 평가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미 군단 내에 불필요한 파벌 싸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군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분열입니다. 정 소장님, 당장 군사경찰에 지시하여 오 소장의 공식적인 보직 인수 거부와 관련된 내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군 기강 문란 혐의를 적용할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군단장으로서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정 소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하지만 일이 커지면 국방부 본부 차원에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 군단장에 대한 편견을 가진 세력들이 이 기회를 노릴지도 모릅니다. 윤 중장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포천의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놀이라고 하십시오. 저는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할 뿐입니다. 그들이 제 실력과 원칙에 흠집을 낼 수 없다면 이 문제는 곧 정리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군단이 흔들림 없이 작전 태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결정은 이미 군단 전체를 휩쓸고 있는 갈등의 폭풍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오 소장의 복수심이 사적인 모욕에서 시작되었다면 윤 중장의 대응은 군의 질서와 자신의 지휘권을 사수하기 위한 공적인 행동이었다. 이제 두 사람의 대립은 단순한 개인 간의 충돌을 넘어 구세대와 신세대, 성별과 계급이라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힌 거대한 권력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었다. 윤 중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어깨 위에 짊어진 무게는 32 청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워 보였다. 오세준 소장의 보직 인수 거부건은 결국 군사경찰의 조사를 거쳐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는 군단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50대 투스타가 32 쓰리스타에게 하극상 혐의로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의 불문율을 깨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징계위원회 당일 경기도 포천의 군단 본부 강당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 소장은 굳은 얼굴로 심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윤지혜 중장은 증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오 소장을 옹호하는 일부 장성들은 윤 중장의 지나친 강경 대응을 문제 삼았고 그녀의 빠른 승진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윤 군단장님, 위원장을 맡은 노련한 장성이 질문했다. 오 소장이 소장으로서 군단장님의 지침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곧 군 기강 문란으로 이어지는 하극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나이와 경력을 고려했을 때 소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 중장은 단상 앞에 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쳐 보이며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반박했다. 위원장님, 군대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명령 체계가 무너지면 작전이 무너지고 작전이 무너지면 국가 안보가 위협받습니다. 오 소장의 행위는 단순한 이견 개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어린 여장교의 객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저의 명확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는 군단장의 권위를 뿌리부터 흔들고 군단 전 장병에게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경력과 연륜이 계급 위에 군림할 수 있다면 애초에 계급이라는 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장의 계급은 중장인 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군인의 본분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청중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고 군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관통했다. 오 소장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변호인 측은 윤 중장의 성급한 인사 조치를 문제 삼으려 했지만 윤 중장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 자료회의록, 증언 등 앞에서 모두 무력화되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오세준 소장에게 직위 해제 및 보직 대기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여성 군단장에 대한 9세대 남성 장성의 하극상 시도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되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윤 중장은 승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오 소장을 향한 징계는 그녀의 지휘권을 공고히 했으나 동시에 그녀를 향한 조직 내외부의 적대감을 증폭시켰다. 그녀는 군단장실에서 혼자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포천의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때 군단 정보과에서 급보가 들어왔다. 군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우리 군 초소의 통신망이 마비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철원 지역의 민간인 통신망에도 정체불명의 전파 방해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닌 고의적인 전파 교란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 당국이 정확한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 중장은 순간적으로 식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작전 지휘관의 그것으로 변했다. 철원 지역은 제3군단이 관할하는 핵심 방어선이었다. 전파 방해의 규모와 양상을 즉시 분석하고 모든 예하 부대에 최고 경계 태세를 발령하십시오. 그리고 정 소장님께 즉시 오 소장을 찾아오라고 전하십시오. 군 기강 문란은 군법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군단에 필요한 것은 최고의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오 소장은 전파 교란 작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둡니다. 국가 안보가 최우선입니다. 징계로 인해 모든 권한을 잃고 칩거 중인 오세준 소장에게 윤지혜 중장은 도움을 요청하는 최후의 통첩을 날린 것이다. 계급의 벽을 넘어서는 위협이 닥쳐왔을 때 두 사람은 과연 개인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함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포천의 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직위 해제 명령을 받은 오세준 소장은 경기도 포천의 관사에서 칩거하고 있었다. 그는 굴욕감과 분노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자신의 군 생활이 32짜리 여자 중장에게 의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휴대전화는 이미 군단 통신망에서 차단된 상태였으나 그는 여전히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관사문이 급하게 두드려졌다. 문 밖에는 부군단장 정태우 소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정 소장은 윤지혜 중장의 가장 가까운 참모였지만 오 소장과는 대학 동기였기에 현재의 상황은 매우 불편했다. 오 소장, 자네가 여긴 왜 왔나? 축하라도 해주러 왔나? 내가 윤지혜 그 여자에게 굴욕적으로 당한 걸 비웃으러 온 건가? 오 소장은 비아냥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가득했다. 정 소장은 단호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오 소장,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을 나눌 때가 아닙니다. 군단은 현재 비상 상황입니다. 철원 지역 최전방 초소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단순 장애가 아닙니다. 최첨단 전파 교란 공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소장님을 호출하셨습니다. 호출? 날 징계해서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호출? 오 소장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무슨 필요할 때만 불러 쓰는 장기짝인 줄 아는 건가? 윤지혜 그 여자에게 전해. 나 오세준은 이제 군단 소속이 아니라고. 이 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국가 안보를 들먹이는 건 너무 비겁한 수작 아닌가?
그 32짜리 중장은 이 정도의 위기는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오 소장, 정신 차리십시오. 정 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32이니 50살이니 하는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군단장님도 소장님을 호출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감수하셨습니다. 지금 통신이 마비된 지역은 철원입니다. 수도권 방어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 전파 교란이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나 대규모 도발의 사전 징후라면 군단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안보가 위험에 빠집니다. 군단장님은 소장님의 능력이 지금 이 군단에 가장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치욕과 비난을 감수하고 소장님을 부르신 겁니다. 소장님이야말로 군인의 본분을 잊지 마십시오. 소장님의 전문 지식은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 소장의 일갈은 오 소장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그는 국가 안보와 군인의 본분이라는 단어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아무리 윤지의 중장에 대한 분노가 크더라도 최전방에서 벌어지는 비상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흐트러진 군복을 다시 정리했다. 나를 부르신다면 군단장으로서의 예의를 갖춰야 할 겁니다. 나는 직위 해제된 몸입니다. 내 계급과 경력, 실력을 무시했던 그 32짜리 여자가 이번에는 제대로 나를 대우하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그녀의 지휘 아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움직일 뿐입니다. 오 소장이 군단장실로 돌아왔을 때 회의실 안은 이미 군단 핵심 참모들과 정보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다. 중앙에는 철원 지역의 실시간 통신 상태를 보여주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통신 주파수 대역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완벽한 먹통 상태였다. 윤지의 중장은 작전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오 소장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지만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작전 지도와 전광판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오 소장님 오셨군요. 윤 중장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오직 작전 지휘관으로서의 극도의 냉철함만이 묻어 있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 소장에게 이미 상황을 들었을 겁니다. 제25 보병사단의 통신망이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철원 지역의 전파 교란은 이전에는 보고된 적 없는 새로운 양상입니다. 주파수 스펙트럼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고 주파수 도약 방식조차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제하고 교란 원점을 분석할 수 있는 군단 내 최고 전문가는 오 소장님뿐입니다. 오 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과 군인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맹렬하게 갈등했다. 하지만 눈앞의 상황은 그의 사적인 감정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는 전광판을 응시했다. 이건 단순한 재밍이 아닙니다. 광대역 스펙트럼 확산 기술을 역이용하는 고도의 디지털 스펙트럼 와핑 공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술은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폐기된 줄 알았던 기술입니다. 이걸 운용할 수 있는 건 극소수의 집단뿐입니다. 군단장님, 저는 직위 해제된 몸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할 공식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윤 중장은 그제야 오 소장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단호했고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았다. 군단장으로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오세준 소장은 제3군단 전자전 특별자문관 자격으로 즉시 작전에 투입됩니다. 모든 전산상 기록은 작전 종료 후 복원될 겁니다. 작전 기간 동안 소장님의 명령은 저의 명령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작전 범위는 오직 전파 교란 대응에 한합니다. 저는 소장님의 능력을 군단장으로서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주십시오. 그녀의 발언은 오 소장의 전문성을 최고로 인정하는 조치였으며 동시에 그에게 다시 한번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오 소장은 여전히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 좋습니다. 제가 이 명령을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 오 소장은 덧붙였다. 군단장님은 제가 나이가 많고 남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보수적인 관점 때문에 계급을 무시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판단은 다릅니다. 32의 중장 계급장을 달았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되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작전 군단장님께서 혹시라도 나이 어린 여자의 객기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신다면 제가 군인으로서 저의 모든 경험과 연륜을 동원하여 군단장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복할 것입니다. 군단장님은 저의 능력을 믿고 부르셨으니 저 역시 군단장님의 실력을 이번 작전에서 직접 검증하겠습니다. 오 소장의 도발적인 선언에도 불구하고 윤 중장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오 소장님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저 윤지혜는 군단장으로서 제 판단이 틀렸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 싸움은 불필요합니다. 오 소장님, 지금 당장 제3전자전 대대로 이동하여 현장 지휘를 맡아주십시오. 철원의 통신망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저의 모든 권한을 소장님께 위임합니다. 윤 중장의 마지막 말은 오 소장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자신의 계급과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부하에게 군단장이 군단 전체의 통신망 복구라는 핵심 권한을 위임하다니. 이는 단순히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일종의 사과이자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적인 결단이었다. 오 소장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증오, 존중,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율. 두 사람은 여전히 적이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동맹이 되었다. 오 소장은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윤지의 중장 개인에게 올리는 경례가 아닌 국가가 그녀에게 부여한 군단장이라는 계급과 권위에 대한 마지못한 존중이었다. 오세준 소장 명받았습니다. 그는 군단장실을 빠져나와 전자전 대대로 향했다. 포천의 거센 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다. 그 바람 속에는 이미 계급의 냉기를 넘어선 생과 사를 가르는 작전의 긴장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오세준 소장이 제3전자전 대대에 도착했을 때 포천의 밤은 새벽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대대 막사는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요란한 장비 소리와 통신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눈이 충혈된 채 전파 분석 장비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 소장이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등장에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그들은 그의 계급보다 그의 능력을 더 존중하고 있었다. 오 소장은 자신의 50살의 경력과 경험이 여전히 군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오 소장은 지체 없이 상황실 중앙에 섰다. 상황 보고. 현재 전파 교란의 양상을 상세히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 시간 낭비할 틈은 없다. 전자전 대대장인 김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소장님 보고대로입니다. 교란 주파수는 500MHz에서 5GHz 대역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신호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한꺼번에 송출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주파수 도약 통신망은 1초에 3,000번씩 주파수를 바꾸지만 이 교란은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예측 불가능하게 주파수 대역을 물고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스펙트럼 와핑 공격의 전형적인 패턴 같습니다. 저희의 모든 기존 방어 시스템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예상대로군. 오 소장은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쓰는 협대역 재민이 아닙니다. 교란 원점을 찾으려고 역추적을 시도하면
오히려 교란 신호가 우리의 위치를 역추적해서 공격 대역을 더 좁혀 들어올 겁니다. 김중령, 당장 역추적 시도는 중단해. 이건 미끼야. 우리의 장비를 이용해 역정보를 흘려 공격 대역을 흐트러뜨리려는 시도는 더욱 위험하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대응을 예측하고 있다. 그의 명령은 단호했고 수십 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확한 판단이었다. 상황실에 있던 모든 장교들은 오 소장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했다. 32의 윤지의 중장이 왜 50살의 그를 다시 불렀는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오 소장은 작전 테이블로 향했다. 철원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통신이 끊긴 지역이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군단장님께 보고해. 우리가 쓰는 모든 통신 장비의 전력 출력을 최소화하고 모든 데이터 전송 방식을 버스트 통신으로 전환해. 신호를 아주 짧게 1m초 이내로 끊어서 전송해야 해. 이 교란 장비가 우리 신호를 포착하고 공격 대역을 좁히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아야 한다. 장비의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 방식 외에는 우리가 통신을 재개할 방법이 없다. 즉시 실행해. 버스트 통신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지만 장비에 엄청난 무리가 가는 방식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장비 전체가 과부하로 폭발할 수도 있는 고위험 방식이었다. 군사 통신에서는 위기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었다. 군단장실에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던 윤지의 중장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지시했다. 오 소장의 지시를 즉시 실행해. 장비 파손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제25사단장에게 보고해. 버스트 통신이 재개되면 통신이 끊긴 시간 동안의 모든 상황을 코딩된 방식으로 즉시 보고하도록 해. 오 소장의 지시를 나의 명령과 동일하게 따르도록 전 부대에 공지하라. 윤 중장은 오 소장의 작전 지시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다. 32의 젊은 군단장이 50살의 전직 소장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은 군단 참모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오 소장이 객기라고 비하했던 윤 중장만의 진정한 지휘력이자 용기였다. 전자전 대대에서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버스트 통신 작전이 개시되었다. 대형 전광판의 붉은색 물결 속에서 순간적으로 짧은 녹색 섬광이 번쩍이며 데이터가 전송되기 시작했다. 성공입니다. 통신이 아주 짧게 들어갔습니다. 제25사단의 짧은 응답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전파 교란 장비의 반응은? 오 소장이 물었다. 교란 신호가 방금 전송된 녹색 섬광 대역으로 순간적으로 좁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호는 끊겼습니다. 교란 장비가 우리 신호를 포착하고 대응하는 데는 아직 최소 2m초가 걸립니다. 소장님의 예측이 정확했습니다. 2m초 차이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오 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 방식으로는 완전한 통신망 복구가 불가능해. 임시 방편일 뿐이다. 교란 원점을 찾아야 해. 그는 지도 위 철원 지역의 특정 구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교란 신호의 세기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강해지고 있어. 이건 단순한 위성 교란이 아니야. 지상에서, 그것도 고정된 장소에서 엄청난 전력을 사용해서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다. 교란 장비의 추정 위치는 폐쇄된 철원 노동당사 근방이야. 그곳은 외부 노출이 적고 전파를 효율적으로 송출할 수 있는 지형적 이점을 가진 곳이다. 누가 이런 장소를 알고 사용하고 있단 말인가? 윤 중장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었다. 그녀는 즉시 특수작전부대에 긴급 출동을 명령했다. 오 소장님, 교란 원점 파악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군단장으로서 제가 처리해야 합니다. 특수작전부대가 철원 노동당사로 출동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 지휘를 맡겠습니다. 군단장님, 안 됩니다. 오 소장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곳에는 최소 2대 이상의 고출력 전파 교란 장비가 가동 중일 겁니다. 특수부대 병력의 통신 장비마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동행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의 전파 환경을 분석하고 작전 부대의 통신을 실시간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저의 임무는 통신망 복구뿐만 아니라 작전 수행 중 우리 병사들의 통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32의 군단장님 혼자 모든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의 경험이 현장에서 필수적입니다. 오 소장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완벽했다. 윤 중장은 오 소장을 경시했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의 50살의 경험과 전문 지식은 계급과 나이를 초월하는 그야말로 군단 최고의 자산이었다. 좋습니다. 오 소장님은 저와 함께 철원으로 가십시오. 이 작전은 이 군단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이 될 겁니다. 오 소장님, 저에게 최고의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군단장으로서 소장님의 지휘력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윤 중장과 오 소장은 나란히 헬기에 올랐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포천의 새벽 공기를 갈랐다. 좁은 헬기 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서로를 혐오하고 징계했던 적대 관계였지만 지금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오 소장은 윤 중장의 단정한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나이는 어리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결단력과 사적인 감정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은 그가 평생을 군에서 배운 군인 정신 그 자체였다. 그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던 분노와 치욕은 이제는 미묘한 존경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철원으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계급의 냉기는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철원 노동당사는 을씨년스러운 새벽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역사적인 건물의 앙상한 잔해는 마치 두 인물의 복잡한 관계처럼 냉랭하고 단단해 보였다. 특수작전 부대는 이미 목표 지점인 당사 지하 벙커 입구를 포위한 상태였다. 윤지혜 중장과 오세준 소장은 현장 지휘소 벤에 앉아 마지막 작전 상황을 점검했다. 오 소장님, 현장 통신망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통신 방어 시스템은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까? 윤 중장이 물었다. 오 소장의 눈은 전파 분석기의 미세한 파형을 쫓고 있었다. 교란 신호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우리 작전 부대가 벙커에 접근하자마자 교란 장비의 출력이 극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일반적인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제가 조작하는 특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버스트 통신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초단위 싸움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주파수를 조작하여 통신 경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잠시라도 주파수가 어긋나면 통신은 끊어집니다. 윤 중장은 특수작전 부대장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작전 개시. 통신은 오 소장님의 지시를 따르도록. 절대 단독 행동은 금지한다. 소장님의 신호에 맞춰 즉시 진입하라. 작전이 시작되고 특수부대원들이 벙커 내부로 침투했다. 현장 지휘소는 고요했지만 전파 분석기에서 울려나오는 긴장된 삐 소리가 공기를 짓눌렀다. 오 소장은 땀을 닦으며 주파수 대역을 쉴 새 없이 조정했다. 단 1초라도 주파수가 어긋나면 지하의 부대원들은 통신이 끊긴 채 암흑 속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 부대장의 현재 위치는? 신속하게 보고해. 통신 신호가 약해지고 있다. 오 소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작전 부대장에게서 버스트 통신이 짧게 도착했다. 지하 3층 진입. 장비 2대 발견. 해체팀 진입 중. 적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전파 분석기의 파형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교란 장비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듯 예측 불가능한 주파수 도약을 시도했다. 안 돼. 주파수 대역이 예측 범위를 벗어난다. 이놈들이 마지막 히든 카드를 썼군.
광대역 주파수 확산 속도를 감당할 수 없다. 오 소장은 패닉에 빠졌다. 수십 년간 전자전을 다뤄온 그였지만 이처럼 고도화된 전파 공격은 처음이었다. 버스트 통신마저 끊길 위기였다. 통신이 완전히 끊기면 지하의 부대원들은 적과 조우했을 때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윤 중장은 상황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오 소장에게 다가갔다. 오 소장님, 제가 전에 분석했던 철원 지역 지형의 특수성을 기억하십니까? 당사 지하 벙커의 구조와 주변 구릉의 전파 반사율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교란 신호가 특정 지점에서 반사파와 간섭파를 일으켜 스펙트럼 와핑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장비 출력을 줄이십시오. 교란 신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출력을 줄여서 틈새 주파수를 찾으셔야 합니다. 충돌이 아닌 회피입니다. 소장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주십시오. 오 소장은 놀라운 눈으로 윤 중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전자전 장비 전문가였지만 32의 그녀는 군단장으로서 철원 일대의 모든 지형, 작전, 전파 환경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가 지시했던 합동훈련 계획에서 바로 이 지형을 이용한 전파 교란 분석 부분이 오 소장이 객기라며 비웃었던 내용이었다. 알겠습니다. 출력을 최저로 낮춘다. 간섭파를 피해서 1.35GHz. 이 대역은 비어 있습니다. 전송. 오 소장이 다이얼을 돌리는 순간 전광판에 짧고 명확한 녹색 신호가 다시 번쩍였다. 통신이 복구되었다. 성공했습니다. 부대원들과 통신이 연결되었습니다. 신호가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부대장은 즉시 교란 장비를 해체하라. 이제 너희들은 안전하다. 윤 중장이 명령했다. 잠시 후 벙커에서 들려오는 짧은 폭발음과 함께 전광판의 붉은 물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모든 주파수 대역이 평온한 녹색으로 바뀌었다. 작전 성공이었다. 작전이 종료된 후 윤 중장과 오 소장은 포천의 군단장실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오 소장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먼저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군단장님을 비난했던 이유는 오직 군단장님의 나이와 성별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50살의 연륜과 경력만이 군단의 기강을 잡고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은 그 어린 나이에 철원의 지형과 전파 환경을 저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군단장님의 판단력과 결단력은 저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객기라고 폄하했던 그 지식과 실력이 오늘 우리 군단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가 군단장님의 계급과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 중장은 굳은 얼굴을 풀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32의 여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은 지휘관의 미소였다. 오 소장님,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 소장님의 전문 지식과 경험은 오늘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위기를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소장님을 징계했던 것은 소장님 개인에 대한 안갚음이 아니었습니다. 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군단장의 권위는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군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소장님께서 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셨을 때 저는 소장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군단장으로서의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제게 나이와 성별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기에 저는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포천의 거센 바람이 잦아들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계급은 우리에게 권한과 의무를 부여합니다.
저는 중장으로서 군단 전체를 지키고 소장님을 포함한 모든 장병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소장으로서 저의 명령을 따르고 소장님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소장님의 경험이 저의 지휘력과 만났을 때 비로소 군단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 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계급의 벽은 나이, 성별, 경력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책임감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의 오랜 편견은 윤지의 중장의 압도적인 실력과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숭고한 책임감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더 이상 형식적인 상하 관계의 경례가 아닌 국가에 헌신하는 두 명의 군인으로서 나누는 존경과 이해의 경례였다. 철원 지역의 전파 교란 작전 성공 이후 제3군단 사령부는 잠시 평화를 맞이하는 듯 했다. 윤지의 중장은 약속대로 오세준 소장의 공적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방부 본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오 소장의 전문성이 군단 전체의 위기를 구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국방부 직할정보통신사령부의 핵심 보직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울 용산의 국방부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다. 차 중장의 참모장인 정태우 소장이 군단장실에서 보고했다. 군단장님, 국방부 인사참모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오 소장의 복직 추천은 군 기강문란 혐의로 인한 징계 해제 후 곧바로 중요 보직에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특히 최준석 중장을 비롯한 육군 사관학교 30기수 이상의 장성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 중장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운 강철처럼 굳어 있었다. 최준석 중장이라. 그분이 저의 작전 지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던 분이죠. 백 소장의 징계가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 이번 철원 작전의 공로인데 그들은 여전히 나이와 성별 그리고 계급적 서열을 이용해 저의 권위를 흔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군 기강이지만 본질은 군단장님의 성공과 서른둘이라는 젊음에 대한 노골적인 질투입니다. 최 중장을 중심으로 모인 장성들은 군단장님께서 취임 후 진행하신 개혁적인 인사를 철회하고 기존의 보수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단장님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 소장의 복직은 그들에게 군단장님의 완벽한 승리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더욱 결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윤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 소장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공식적인 직위는 여전히 직위 해제 상태입니다만 포천의 관사에서 계속해서 전자전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군단장님의 지시대로 군단 내부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조치를 취해두었습니다. 오 소장님은 군단장님께 보답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윤 중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 소장을 향한 징계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징계를 빌미로 그녀 자신을 향한 더 큰 징계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윤 중장은 오 소장의 관사로 직접 찾아갔다. 관사 문을 연 오 소장은 윤 중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단정하게 경례를 올렸다. 군단장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오 소장의 목소리에는 이제 존중만이 느껴졌다. 오 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 중장은 관사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아 국방부의 보류 결정을 솔직하게 전달했다. 오 소장은 조용히 듣고는 씁쓸하게 웃었다. 제가 예상했던 일입니다. 최준석 중장이라면 그럴 만합니다. 그분은 저보다 더 심한 계급 지상주의자이자 연공서열주의자입니다.
군단장님의 능력을 인정하더라도 32의 군단장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모욕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들에게 군대는 실력 이전의 오래된 조직이라는 뜻이니까요. 제 징계는 그들에게 군단장님을 공격할 수 있는 완벽한 방패가 된 셈입니다. 윤 중장은 그의 솔직함에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그들의 반대가 단순한 시기심을 넘어 군단 작전 수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원 작전 직후 군단 정비창에서 통신 장비의 부품 결함 보고서를 조작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내부의 적입니다. 저는 이번 전파 교란 작전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단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불신과 파벌 싸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위기 때 군단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품 결함은 우리 군단이 통신 마비에 취약하다는 것을 내부에서 증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오 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부품 결함 보고서 조작이라니요? 그건 명백한 군형법 위반입니다. 그들이 군단장님을 흔들기 위해 군수 물자에까지 손을 댔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파벌 싸움이 아닙니다. 군단장님의 지휘 체계를 고의로 붕괴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제가 징계를 받기 전에 그들과 가까이 지냈던 장성들을 압니다. 제가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윤 중장은 오 소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는 소장님의 능력이 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소장님은 군단 내 9세대 장성들의 네트워크와 사고방식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저와 함께 군단 내부의 어둠을 파헤쳐 주시겠습니까? 공식 직위는 아니지만 소장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이 싸움은 32의 여군단장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저는 소장님의 지식과 경험을 다시 한번 믿고 싶습니다. 오 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제안은 그가 군단장에게 충성하는 첩자가 되라는 위험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윤지혜를 나이 어린 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군의 기강과 안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진정한 군단장이었다. 군단장님, 제가 전에 군단장님을 무시했던 이유는 제가 가졌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군단장님이야말로 이 군단을 바로잡고 군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휘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명령받은 직위 해제 상태입니다.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제가 군단장님의 눈과 귀가 되어 그들이 군단장님을 공격하기 위해 심어놓은 내부의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 뽑는데 기여하겠습니다. 포천의 어둠을 밝혀 보이겠습니다. 백 소장은 이 대답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윤 중장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그의 경례는 진정한 신뢰와 충성심을 담은 것이었다. 두 손이 마주 잡히는 순간 겉으로는 3스타 중장과 직위 해제된 2스타 소장의 관계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계급을 넘어선 동료애와 신뢰라는 새로운 벽이 굳건하게 세워졌다. 군단의 어둠 속 파벌과의 싸움은 이제 32 여성 중장과 50살 베테랑 소장의 은밀한 동맹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세준 소장은 비공식적인 특별 자문관으로서 군단 내부의 파벌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던 9세대 장성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최준석 중장 측이 윤지혜 군단장을 몰아내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했다.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며칠 후 오 소장은 윤 중장에게 충격적인 중간 보고를 올렸다. 군단장님, 최준석 중장 측은 단순한 인사 반대를 넘어 군단장님을 향한 본격적인 역정보 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그들은 철원 작전 직전의 통신 마비 사건이 사실은 군단장님께서 지시한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부작용이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감사실에 제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징계를 받은 것도 군단장님께서 저의 전문성을 질투하고
제 경험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단장님의 지휘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군단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윤 중장은 보고를 듣는 내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증거는 확보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정비창장과 일부 참모들이 나눈 비공식적인 통신 기록과 보고서 초안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공개하는 순간 군단 내부는 돌이킬 수 없는 분열에 빠집니다. 최준석 중장을 비롯한 모든 반대 세력을 군법으로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군단은 내부 고발과 갈등으로 완전히 와해될 것입니다. 이는 군단장님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내부의 분열을 초래할 것입니다. 군단장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군단 전체를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윤 중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녀의 눈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첫째, 오 소장이 확보한 증거를 공개하여 최준석 중장을 비롯한 모든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자신의 지휘권을 절대적으로 확립하는 길. 둘째, 증거를 덮고 군단 내부의 화합을 위해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 길. 그녀는 고독했다. 32이라는 나이에 이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수십 년 군 경력의 장성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단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오 소장님. 윤 중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제가 만약 증거를 공개하고 그들을 모두 징계한다면 군단은 이기더라도 병들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더라도 남는 것은 불신과 반목뿐일 겁니다. 저는 이 군단을 사적인 감정으로 운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군단이 화합하기를 바랍니다. 군단 내 모든 장병이 계급을 넘어 서로 존중하며 작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군단장님, 제가 나섰던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군단장님께서는 군의 기강을 위해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이제는 군단의 명예를 위해 제가 나서겠습니다. 군단장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희생을 감수하신다면 그들은 군단장님을 약자로 보고 더 거세게 공격할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들고 서울 용산의 국방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군단장님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그들의 허위 보고를 폭로하겠습니다. 제가 징계 해제 대상자였기 때문에 저의 폭로는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는 군단장님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 됩니다. 윤 중장이 강하게 반대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소장님은 그들의 표적이 되어 다시는 군에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은 철원작전의 영웅입니다. 저는 소장님의 능력을 살려 군에 복귀시키고 싶습니다. 소장님의 희생을 발판 삼아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제가 소장님께 배운 책임감에 어긋납니다. 소장님을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오 소장은 윤 중장의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했지만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군단장님, 제가 군단장님께 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의 명예보다 군의 안보와 질서가 우선이라는 것. 저는 이미 직위 해제된 몸입니다. 잃을 것이 적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은 다릅니다. 군단장님은 이 군단의 희망이자 여성 군인들에게 부여된 가장 강력한 계급의 상징입니다. 군단장님이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저의 희생보다 훨씬 더 큰 교훈과 의미를 남길 것입니다. 군단장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군단장님께서는 이 싸움의 증거를 덮고 대신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군단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윤 중장은 군단장으로서 가장 고독하고도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을 징계하는 대신 군단의 화합을 위해 자신의 권한 일부를 희생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그녀가 32의 나이에 얻은 중장 계급의 무게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조직 전체의 생존과 성숙을 위한 리더의 숭고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오 소장의 손을 잡았다. 좋습니다. 소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서울 용산의 국방부로 가서 그들과 담판을 짓고 소장님의 안전과 복귀를 확답받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군단장으로서 소장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의 중장은 홀로 국방부 청사가 위치한 서울 용산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최준석 중장과 인사참모부 주요 장성들과의 비공식적인 회동을 가졌다. 이 회동은 군단장으로서의 그녀의 입지를 결정짓는 최후의 담판이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최준석 중장은 윤 중장을 바라보는 시선에 여전히 경멸과 불만을 담고 있었다. 최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 군단장, 저는 군단장님의 능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군대는 조직입니다. 32의 중장이 50대의 투스타를 징계하고 그를 다시 핵심 보직에 추천하는 행위는 군의 연공 서열과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오세준 소장의 문제는 차치하고 군단장님께서 군단장으로서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군단은 군단장님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장이 아닙니다. 군단장님은 너무 독선적입니다. 윤 중장은 강 중장의 말을 조용히 경청했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준비해온 서류를 내려놓았다. 서류는 제3군단 작전 개편안과 인사조치 권고안이었다. 최 중장님 그리고 참모 장성 여러분. 저는 군단장으로서 군의 질서와 화합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세준 소장을 징계했던 것은 소장님의 전문 지식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군단장의 권위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 군 기강 문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철원작전에서 소장님의 능력이 군단을 구했습니다. 차 중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저는 오늘 군단의 화합을 위해 군단장으로서 저의 권한을 행사하여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감수할 것입니다. 최준석 중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책임은 제가 32의 중장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장성들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 중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다. 저는 제3군단장으로서 군단 주요 참모 보직에 대한 최준석 중장님을 비롯한 원로 장성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현 참모진을 전면 재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전 지휘를 맡고 있는 제1선 주요 작전의 지휘권을 부군단장인 정태우 소장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이는 군단장으로서의 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향후 1년간 군단장 개인의 모든 인사 권한을 인사참모부와 협의하에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군단의 안정을 위해 저의 권한을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장성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는 사실상 군단장으로서의 권한을 자진해서 내려놓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32의 젊은 여군단장이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다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이었다. 단 저의 이 모든 희생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윤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세준 소장에 대한 징계 해제 및 정보통신사령부 보직 추천은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오 소장님은 군단 내부의 파벌 싸움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국가 안보 위기를 해결한 영웅이며 그의 능력은 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의 희생을 감수하는 대신 소장님의 복귀를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진해서 권한을 축소하는 이 기간 동안 군단 내에서 어떠한 파벌 싸움이나 분열 조장 행위도 없어야 합니다. 군단은 오직 작전 수행과 화합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저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마십시오.
최준석 중장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카드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몰아내려 했지만 그녀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오세준 복귀를 관철시키고 동시에 군단의 화합이라는 대의명분을 획득했다. 이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는 전략적 승리였다. 최 중장이 윤 중장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닌 복잡한 존중이 스며들었다. 결국 최준석 중장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윤지혜 중장은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희생하는 대신 오세준 소장을 구하고 군단 내부의 화합의 씨앗을 뿌렸다. 포천으로 돌아온 윤 중장은 오 소장을 군단장실로 불렀다. 오 소장은 그녀의 얼굴에서 짙은 피로를 읽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맑았다. 오 소장님, 국방부 본부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장님의 징계는 해제되고 정보통신사령부의 핵심 보직에 공식적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이제 소장님의 능력을 군 전체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 중장이 말했다. 오 소장은 감격에 젖어 고개를 숙였다. 군단장님 감사합니다. 군단장님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권한을 내려놓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죄스러움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잊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 중장은 희미하게 웃었다. 저 역시 소장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계급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라는 것을요. 소장님께서 저에게 저의 계급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 주셨듯이 저는 소장님께 군단장으로서의 책임과 희생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군단은 화합을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소장님께서도 그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군단은 소장님의 지지 덕분에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 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32의 여군단장.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적이었던 50대의 투스타를 포용하고 조직의 분열을 막기 위해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는 숭고한 결정을 내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윤 중장에게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진정한 군인 정신과 교훈을 배운 것이다. 서울 용산에서 온 윤 중장의 희생은 포천의 군단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계절이 바뀌고 또 한 번의 추운 겨울이 포천의 제3군단 사령부에 찾아왔다. 윤지혜 중장이 자신의 권한 일부를 자진해서 내려놓고 군단 화합을 도모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있었다. 그녀의 희생은 군단 내부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최준석 중장을 비롯한 9세대 장성들은 윤 중장의 대범한 결정 앞에서 더 이상 분열을 조장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32의 젊은 군단장이 보여준 조직의 안정을 위한 희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군단은 이제 활력이 넘쳤다. 정태우 소장이 지휘를 위임받은 주요 작전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완수되었고 윤 중장은 후방에서 전체 군단의 작전 방향과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지휘 방식은 더 이상 강경한 젊은 군단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포용과 책임으로 군단을 이끄는 리더로 평가받았다. 군단장실에서 윤 중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포천의 군사훈련장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그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장병들의 모습에서 군단의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국방부에서 온 정식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백세준 소장이 정보통신사령부 핵심 보직에서 보여준 활약에 대한 평가였다.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군 전체의 전자전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바로 그때 백 소장이 군단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차 중장의 초청을 받고 서울 용산에서 온 길이었다. 오 소장의 전투복은 깨끗했고 그의 눈빛은 자신감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징계로 인해 고통받던 초라한 장성이 아니었다.
군단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 소장이 우렁차게 격려했다. 그의 격려는 예전과 달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오 소장님, 임원 포천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중장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소장님의 활약은 익히 보고받았습니다. 소장님께서 군에 복귀하여 능력을 펼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군단장으로서 했던 모든 고독한 결정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오 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50평생을 군에 바쳤지만 계급과 경험에만 집착했습니다. 군단장님의 나이와 성별을 비난하면서 저의 편견을 군의 질서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은 저를 징계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세우셨고 위기 속에서 저를 다시 부름으로써 저의 능력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군단 전체의 화합을 위해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는 희생까지 감수하셨습니다. 그 희생이야말로 제가 소장 계급장을 달고 있을 때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중장 계급의 무게와 책임이었습니다. 백 소장의 목소리에는 진한 감동이 묻어 있었다. 최준석 중장님도 이제 군단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군단장님의 지휘 방침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계십니다. 군단 내부에 존재했던 파벌이라는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군단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뿌리신 화합의 씨앗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윤 중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소장님, 저는 단지 군단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소장님께서 자신의 오랜 편견을 극복하고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장님이야말로 이 군단의 화합을 이끈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소장님의 복귀와 활약이 나이와 성별이 아닌 오직 실력과 헌신만이 군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포천의 군부대 안에는 이제 젊은 여군과 노련한 남군들이 계급을 넘어 소통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 군대는 계급 사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계급은 나이와 성별을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저의 3스타 계급장은 32이라는 명예가 아니라 이 군단 3만 명의 생명과 국가 안보라는 무거운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책임의 무게를 저보다 더 먼저 깨달으셨습니다. 저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그때의 소장님은 계급을 오해했던 군인이었지만 지금의 소장님은 자신의 능력을 군에 가장 필요한 곳에서 발휘하는 진정한 프로 군인입니다. 오 소장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을 군복을 입었지만 제가 윤 중장님에게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존중입니다. 군에서 진정한 존중은 연장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계급의 권위와 그 뒤에 숨겨진 책임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나이 32의 중장이든 50평생을 바친 소장이든 우리 모두는 국가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서 동등한 책임감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그 동등함을 무시했기에 계급의 벽은 높아졌던 것입니다. 윤 중장은 오 소장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소장님, 저희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지만 저희의 마지막은 최고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도 군에서 그 능력을 계속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가 군의 젊은 장병들에게 나이와 성별, 경력을 넘어선 진정한 계급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오 소장은 마지막으로 윤 중장에게 깊이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진심이 담긴 경례였다. 32의 여성 중장과 50살의 남성 소장.
두 사람이 쌓았던 계급의 벽은 결국 개인적인 치욕과 복수가 아닌 헌신과 화합이라는 숭고한 메시지를 남기며 영원히 허물어졌다. 시간은 쉼없이 흘렀다. 포천의 제3군단 사령부에서 뜨거운 갈등과 숭고한 희생이 화합의 결실을 맺은 지 어느덧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있었다. 군단장 윤지의 중장은 군단의 화합을 위해 권한을 내려놓았던 그 고독한 결정을 발판 삼아 조직 내외의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의 리더십은 강경함이 아닌 포용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았고, 그녀가 만든 군단은 효율성과 인간적인 존중이 살아 숨쉬는 최고의 부대로 평가받았다. 윤 중장은 32의 나이에 중장이 된 이래 불과 몇 년 만에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다. 그녀는 권력을 희생함으로써 오히려 더 강력한 권위를 얻었고, 군 내부의 뿌리 깊던 나이와 성별의 편견을 완전히 걷어냈다. 32의 젊은 여성이 이룩한 이 거대한 변화는 군의 현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군 통수기관의 핵심 보직에서 국가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올라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군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로서 굳건하게 서 있었다. 오세준 소장은 윤 중장의 희생 덕분에 정보통신사령부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다. 그는 군 전체의 전자전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고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쳤다. 그는 50대 후반에 전역했지만 퇴역 후에도 국방부의 고문 역할을 맡아 후배 장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특히 그는 젊은 장교들에게 계급의 진정한 의미는 경험이 아닌 책임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며 윤지의 중장과의 일화를 살아있는 교훈으로 전파했다. 제외 계급장 너머의 존경. 계절이 바뀌고 10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 서울 외곽의 육군회관에서 국방부 주최의 원로 장성 초청 만찬 행사가 열렸다. 윤지의 장군이제 그녀는 네 번째 별을 달았다은 만찬장의 중앙에서 원로 장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만찬장 한쪽 구석,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오세준 예비역 소장을 발견했다. 백발이 희끗희끗한 오 소장은 이미 60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와 맑은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윤 장군은 조용히 인파를 헤치고 오 소장에게 다가갔다. 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윤 장군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오 소장은 윤 장군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이제 그는 군인이 아니었지만 몸의 배인 습관대로 경례 자세를 취하려 했다. 윤 장군은 부드럽게 그의 팔을 잡았다. 소장님, 이제 경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소장님을 동료로서 만나러 왔습니다. 오 소장은 뭉클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미소 지었다. 윤 장군님, 네 번째 별을 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 전체의 영광입니다. 32의 중장이 되신 그 결단력이 결국 여기까지 장군님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군을 떠난 뒤에도 장군님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후배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장군은 조용히 웃었다. 그 전설의 절반은 소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제가 포천에서 군단의 화합을 위해 권한을 내려놓았을 때 소장님께서 저를 믿고 군단 내부의 어둠을 밝혀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소장님과의 그 충돌과 화해의 과정이야말로 저를 오늘의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소장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32의 독선적인 중장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오 소장은 눈시울을 붉혔다. 장군님께 제가 진정으로 배운 것은 계급이란 결국 책임과 존중을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왔던 계급의 벽은 나이와 성별이라는 낡은 편견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음을 장군님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희생이 그 벽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저는 장군님의 가장 강경한 반대자였지만
이제는 장군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입니다. 윤 장군은 오 소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덕분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군에서 최고의 계급은 계급장의 별 개수가 아닙니다. 바로 책임과 헌신을 통해 얻는 존경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최고의 계급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32의 젊은 여군단장과 50살의 베테랑 소장이었던 그들의 관계는 나이와 성별 그리고 계급이라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서로의 헌신과 능력에 대한 깊은 존중으로 완성되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군인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의 유산으로 남아 빛나고 있었다.